다자하오. 안녕하세요. HSKNYP 강사 김용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3월 19일 시험 대비해서 제가 HSK 5급의 쓰기 파트를 좀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3월 19일 우리 시험 쓰기 파트에서 만점을 받는 여러분들의 기적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비법은요, 1부분 8문제는 다 맞아야 된다라는 시리즈. 사실은 제가 2월달 시험에서도 이 5급의 쓰기 파트를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 보시고요, 그 영상도 관심 있으시면 같이 보세요. 어차피 겹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리즈로 계속해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주어부터 쓰면 틀리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문제를 가서 준비해 봤고요. 두 번째는요, 어법 문제가 나오면 그것은 곧 축복이니라 라는, 제가 또 약간 좀 오버스러운 말을 또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주어부터 쓰면 틀리는 문제가 있다. 사실 이 쓰기 파트, 쓰기 1부분 파트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이 쓰기 1부분 파트를 많은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시면서 주어부터 쓰지 말아라, 항상 수로부터 찾아라 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5급까지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 항상 이 수로부터 찾는 걸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정말 어떤 문제는 사실 주어만 찾아도 좋은 문제가 있긴 한데, 정말 이 문제만큼은 수로를 찾으면 수로부터 찾아야 된다라는 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준비한 겁니다. 쓰기 1부분의 학습 목표는 중국어의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중국어의 문장 구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국어의 문장 구조가 뭐죠? 지금 제가 밑에 써놓은 겁니다. 바로 주어, 수어, 목적어, 주술목이라고 하죠. 이 주술목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뼈대를 만드는 게 이 HSK 쓰기 1부분의 학습 목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푼다? 바로 하나하나 해석하다가 시간 다 가요. 근데 그런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어떤 이렇게 좀 뭐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풀어라, 많이 학생들이 저를 잘 따라오세요.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요,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 여러분 막 오랫동안 공부하셨던 분들은 자기만의 그 감이 있어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버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 중국에서 6년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 갖고 있던 습관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걸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너무 잘못된 습관이더라라고 제가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국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감이 좋습니다. 근데요, 이 8문제요, 꼭 한두 문제는 틀리더라고요. 뭐냐? 바로 이런 문제들이죠. 바로 자기가 주어부터 쓰고 감대로 막 읽어보고서 푸는 문제들, 잘 맞긴 하는데 결국 한두 문제는 결국 틀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는요, 결국 한두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 되니까 선생님이 드리는 이 팁,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비워놓고 한번 쭉 받아보세요. 생각보다 괜찮은 방법이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갑니다. 주어, 수로, 목적을 하는 간단한 구조에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바로 제가 지금 밑에 추가드렸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주술목, 우리 지금 선생님 좀 배고픈데 한번 나는 밥을 먹는다 해볼까요? 我吃饭. 이 정도 문장은 여러분들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我吃饭이라는 이 문장에서요, 문장을 좀 길게 만들어 볼게요. 어떤 거? 바로 시간사, 부사, 조동사, 개사, 이런 것들을 주어와 수로 사이에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길어진다. 근데 제가 일부러 지금 시간사의 시, 부사의 부, 조동사의 조, 개사의 개, 동그라미 치는 이유가 있죠. 많은 학생님들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바로 시부족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봤죠? 시부족에. 이거 시부족의 욕 아니에요. 욕이 아니라요, 이거는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 주어와 수로 사이에 들어가는 순서를 제가 말로서 정리한 거죠. 시부족에. 즉 같은 것 중에서도 시간사가 먼저, 같은 것 중에서도 부사가 그 다음에 조동사, 그 다음에 개사가 나오는 형태. 여러분들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많은 문장에서 적용이 되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我吃饭이라는 거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자, 我吃饭이라는 이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개사를 한번 넣어볼까요? 나는 집에서 밥 먹는다라는 말. 집에서라는 말 너무너무 쉽죠? 어떻게? 그렇죠. 在家라는 단어 어디에 넣는다? 여기에 넣는다. 여기서 여러분들 사실은 在라는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이 개사를 나타내는 거죠. 개사. 잘 알고 있죠? 어디에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개사 뭐 있을까요? 누구누구 와라는 거. 나는 뭐 엄마 밥을 먹는다. 我跟妈妈吃饭. 이런 형태. 조동사 넣어볼까요? 뭐 내가 너 나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니? 한번 의문문을 만든다면 你可以和我吃饭吗? 이런 식도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지금 뭘 했어요? 你可以. 자, 지금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你可以跟我 자,
니라는 단어가 주어겠고요. 跟我吃饭吗? 이런 식의 문장에서 이 문장을 분석해 보면 이게 주어고요. 자, 이 吃가 여러분들 동사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간 거 분석해 보면 그거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바로 할 수 있다는 조동사요. 그러면 끈이라는 게 바로 개사다. 바로 이런 순서를 여러분들이 맞출 줄 알았다는 거죠. 바로 시부족의 그 조동사와 개사의 순서. 여러분들 조동사가 먼저 나오는 거 잘 느낄 수 있었죠? 그러면서 문장이 길어진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수어와 목적어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면서 문장이 길어지느냐? 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러, 저, 꾸어. 우리 중국어 어법에서는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동태조사라고 불러요. 동태조사. 동사의 뒤에 붙었기 때문에 뒤에 붙어서 어떤 동사의 태를 바꿔주는 거. 그래서 동태조사인데요. 그런 말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 바로 러저 꾸어가 바로 수어 뒤에 바로 붙는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보어. 선생님이 사실 이렇게 영상 같은 걸 많이 좀 촬영을 했는데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보어 같은 거 제가 많이 정리했습니다. 보어는요. 제가 첫 번째 강의할 때보다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보충하는 말. 근데 뭘 보충하는 말? 바로 수어를 보충하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는 항상 수어 뒤에 있어야 된다. 보충하는 말 주제에 수어 앞에서 보충하는 거 건방진 행동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어 뒤에서 보충하는 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문장이 길어진다는 거죠.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나는 중국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이런 말 한번 해볼까요? 我看 그렇죠. 我看过中国电影 이런 식의 형태. 여러분들 너무너무 쉬운 문제인데요.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말한 건 상당히 간단한 문장이지만 여러분들 이런 사이사이에 넣어주는 것들 여러분들 연습하면서 문장을 길어지게 만든다.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쓰기 부분 파트죠. 쓰기 부분 파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장을 만드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덩어리를 배열을 잘하는 건데 역시 첫 번째 중요한 건 역시 수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수로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두 가지가 있죠. 동사와 형용사. 동사가 있을 때는 목적어가 있을 겁니다. 동사 중에 뭐 쉬운 동사로 하자면 치가 있잖아요. 치라는 동사를 찾았는데 명사가 두 개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워랑 판이라는 목적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뭘 선택해야 된다? 그렇죠. 판이라는 거를 목적어, 즉 목적어를 동사에 맞는 목적어를 찾는 거. 잘 들어보세요. HSK 5급이 여러분들 원하는 학습 목표가 뭐냐면요. 4급 때는 이거예요. 4급 때는 접속사 잘 알고 있냐? 혹은 동의어, 반의어 잘 공부하고 있니? 이거였다면 5급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동사에서는 이 목적어를 좋아한다? 너네 그거 아니? 이런 게 학습 목표라는 거죠. 즉, 치가 나오면 판이 나온다. 그 사실을 너네가 정확히 알고 있냐라는 게 이 출제자의 의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동사 다음에 목적어로 찾는 게 정확한 순서입니다. 나머지 하나 남은 명사가 바로 이 문장의 주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들이 평소에 잘 되셨다면요. 아무리 어려운 어휘도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뒤에 문제를 준비했거든요. 사실은 어떤 단어를 설명하는 것보다 뜻을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문장 구조로 접근하는 방식 제가 한번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사실은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조금 위험한 자신의 방법을 바꾸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제가 저랑 비슷하게 풀었던 분들 한번 제 방식대로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생각보다 이번 시험에서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세 가지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번 파트는 주어 먼저 쓰면 안 되는 파트예요.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쭉 보시면요. 사실은 이 문제는 어법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요. 4급 문제는 이 쓰기 부분이 10문제죠. 4급은 어법이 많이 나옵니다. 거의 70% 가까이 어법인데 5급은 사실 상대적으로 어법이 적어요. 하지만 어법이 나올 때만큼 이런 문제는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무슨 어법이냐? 바로 존현문이라는 거. 존현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존재하고 현재한다고 하죠. 뭐 HSK 5급에서는 쓰기 부분에서는 비교적 많은 비중에 차지하는 어법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받자문 빼자문 이후로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존현문. 여러분들 존현문에 대한 이해를 제가 간단하게 한국말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토익 스피킹 해보신 분들 아마 이 영상 보시면 계실 거예요. 토익 스피킹의 파트 2 발음했잖아요. 파트 2의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그림 보고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 그림 보고 묘사하는 형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를 묘사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교실에 서 있네? 이 문장과 교실에 선생님이 서 있다. 이 문장. 우리나라만은 특별하게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중국어는 둘 중에 하나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자, 중국어에서는요. 존현문은 중요한 포인트. 장소가 주어가 돼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존현문 문제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어진 덩어리에서 장소가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 방위사가 보여야 된다. 방위사라는 거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방위사 우리가 이렇게 막 쓰죠. 동서남북이라고 하죠. 또 혹은 왼쪽 오른쪽 혹은 위 아래 그렇죠. 아주 노래 부르고 싶네요. 위 아래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방위사라고 하는데 그런 두 개가 보인다. 세 번째는요. 동사 뒤에 러나
전화 꾸어가 보인다. 그러면 그 세 가지가 같이 매칭이 됐을 때 아, 이거 조년문이구나. 여러분들 조년 문제가 된다면요. 만드는 방식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장소 플러스 방위사. 자, 지금 방에서 설명해 드렸죠. 얘를 뭘로 만들어라? 바로 주어로 만들어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년문에서는요. 장소가 나오지만 절대 짜이나 어떤 그런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앞에 나오면 안 돼요. 항상 그걸 대신하는 방위사가 나온다. 얘를 주어로 만들면요. 이 문제는 거의 끝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여기서 써드릴게요. 두 번째는 동사 뒤에 붙은 러, 저, 구어를 같이 붙여주신 다음에 이 문장에 이거를 뭘로 만들어라? 이 문장에 수어로 만들어라. 그 나머지 세 번째는 뭐겠어요? 마지막 남은 명사 하나가 이 문장의 목적어가 되는 거겠죠. 뭐 이 문제요. 10초짜리예요. 자, 보세요. 장소. 런은 되지가 않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틀린 이유 바로 런을 딱 쓰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파트가 주어부터 쓰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의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 바로 사람을 주어로 먼저 쓰는 습관. 이걸 여러분들이 버리는 순간 이 쓰기 파트가 여러분 점수가 올라갑니다. 런 쓰면 안 돼요. 바로 뭐다? 처시앙이라는 단어, 바로 객차를 말하죠. 처시앙이라는 단어가 장소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가 리를 같이 붙여가지고 주어를 만든다. 그러면 동사 러부터 쓰니까 뜻 몰라도 돼요. 이 문장이 수로겠죠. 뭐 마지막 남은 런이 이 문장의 목적어 끝이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선생님 준비한 문제니까 너무 쉬운 문제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거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진짜 기출문제 가져온 건데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요. 시간 단축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여러분들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바로 랑이라는 동사죠. 랑은 우리가 무슨 동사요? 맞아요. 사역동사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이걸 겸어문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사역동사 뭐 둘 다 좋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랑은 동사라는 얘기예요. 5급에서 랑이 나올 때 사실 기초 때부터 랑은 배웠어요. 시키다로. 5급에서 랑이 나올 때는요. 저는 95% 이상 이거로 나옵니다. 뭘로? 랑 뒤에 감정이 나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다시 한번. 랑이 5급에서 나올 때는요. 95% 이상은 모두 감정 동사를 찾아보세요. 분명히 어딘가 숨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찾은 다음에 랑 뒤에 하나의 주술목을 만드는데 그 주술목 자리에 여러분들 꼭 감정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명사가 주어 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타가 보여요. 아하, 그니까 이거 주어겠네 하고 또 타 쓰고 시작하면 이 문제 틀리는 거라고. 여러분들 HSK를 만드는 주관하는 이 한반에서는요. 한국인들이 시험 제일 많이 보는 거 아세요? 전 세계의 70% 이상의 한국인들이 시험 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HSK에서는 한국인들이 틀리는 부분을 잘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겠어요. 이런 랑이 나오는 거 조년문 한국 사람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랑, 타 쓰는 순간 틀립니다. 바로 뭘부터 찾아라? 랑 보이면 감정이 있는지 확인해봐라. 감정 어디 있을까요? 충만이라는 단어. 충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뭐냐면 충만하다는 뜻이잖아요. 충만하다. 마음적으로 충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감정동사입니다. 이거 다른 데 놓을 필요 없어요. 어디 뒤에? 랑 뒤에 놓는다. 대신 랑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충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심리동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된다?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타 총만. 총만이라는 단어는 보통 목적을 뭘 좋아하냐면 믿음, 용기, 성령. 너무 기독교적으로 갔나요? 아무튼 그런 목적어들이 어딘가 숨어 있다는 거죠. 어디요? 용치라는 단어. 용기요? 용기가 충만하다. 그럼 나머지 저 맨 앞에 있는 게 이 문장이 주어되는 거. 이런 식의 문제풀이가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정답은요. 펑녀더 구리. 구리라는 건 격려죠. 친구의 격려가 랑타 그로 하여금 총말러 용기를 북돋게 했다라는 아주 좋은 문장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자, 이 문장을요. 제가 사실 수업 시간에 또 스터디 시간에 학생들이랑 많이 풀다 보면 참 많이 틀리는 형태.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大家的录取通知书. 이거를 묻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근데 그렇게 틀릴만 해요. 제가 그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더가 나올 때 뒤에 명사가 나온다. 물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아주 좋게 잘 배우셨는데 이게 또 때로는 이제 함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확실히 이런 것들보다는 다른 거를 먼저 접근하면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다른 거 볼게요. 수로를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이 호이라는 조동사를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호이. 조동사가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건 무조건 동사가 된다. 루쉬. 연속해서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루쉬. 자, 근데 이 동사는요. 이 루쉬라는 동사는요. 특이하게 또 뒤에 동사를 수반해요. 어떤 동사? 바로 찌라는 동사.
그래서 루시와 찌를 붙여서 루시 연속해서 찌 무슨 뜻인데요? 보내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게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 강의 때 2월달 강의예요. 결과보호가 정말 많이 나온다는 말 제가 했었습니다. 게이가 여기서 결과보호인데요. 어떤 역할을 하냐? 여러분들 게이 뒤에는 뭐가 나오죠? 그렇죠. 대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대상은 뭐죠? 따지하라는 거죠. 그러면 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 더는 과연 어떤 역할일까? 저랑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게 바로바로 딱 나왔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후이라는 단어. 후이가요. 사실 우리가 맨 처음에 기초 배울 때는요. 후이가 我会说汉语 나는 뭐 중국어를 할 줄 안다 이런 식의 어떤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였다면요. 그 이후부터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바로 가능성을 언급할 때. 그럴 때 후이는 더를 수반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이런 말 많이 해요. 밖에를 보니까 날씨가 되게 흐릿흐릿한 거 보니까 비가 오겠구나. 外面会下雨的. 비가 올 것 같다. 후이가 가능성을 언급할 땐 더를 수반한다. 이게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후이, 루시, 찌게, 따지하더. 그럼 나머지 명사 얘는 뭐가 된다? 바로 주어가 된다는 사실.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웠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따지하더, 루취, 통지슈라고 잡는 순간 이 문제는 틀리게 되는 경우 여러분들 주어부터 찾지 말고요. 제발 수어부터 찾는 연습 여러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이번 시험 저도 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이런 문제 나오는데 틀리면 여러분들 안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준비한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어법 문제가 나오면 그것은 곧 축복이니라 라고 제가 좀 약간 거창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4급은 10문제 중에 거의 한 7문제 가까이가 어법 문제가 나와요. 근데요 5급은요 안타깝지만 어법 문제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 어법 문제는요 말 그대로 제가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식대로 딱딱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강의할 때 어법 강의할 때가 제일 쉬워요. 왜냐면 제가 딱딱딱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빠바바바 바로 이해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법은요 사실 나오면 감사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급의 쓰기 1파트는요 4급에 비해서 그 어법의 비중이 상당히 적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법 문제 절대 틀리지 말자.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자면요 여러분들 어떤 비율이냐면 어법 문제는 사실 우리가 100%라는 기준을 봤을 때 한 25% 정도. 그래서 한 많이 나오면 2문제, 3문제까지 혹은 적게 나올 때는 정말 한 문제도 안 나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정말 어법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되게 당황했던 경험이 갑자기 기억나네요. 아무튼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어휘 호응 문제가 참 요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법 문제에서도 어떤 문제 유형들이 많이 나오느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법 다예요. 사실 이렇게 쭉 길어지는데 잘 보시면 맨 밑에 밭자문과 빼이자문이 위치하시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문제를 항상 풀다 보면 역시 밭자문, 빼이자문 하나,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세상에 둘 다 나올 때 너무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밭자문, 빼이자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여러분들 마스터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뭐 영상 혹은 또 유튜브 같은 데서 여러분들 충분히 밭자문, 빼이자문 관련해 우리 선생님들의 여러 영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꼭 밭자문, 빼이자문을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시험 보기 전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우리 어법 문제 한 3문제나 또 풀어보자고요. 자, 3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가 분명히 앞에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부터 찾아라? 바로 어떤 출제자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뭔지 찾았을 때 바로 여기 숨어있는 아주 뒤에 몰래 숨어있는 이 단어 빼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찾아냈어야죠. 빼이는요 우리 학생들이 참 어려워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만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 어휘 중에 하나거든요. 빼이가. 여러분들 근데 빼이라는 게 사실은 이 한자로서 피동물 할 때 피자예요. 당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주어 혹은 이 빼이 뒷자리 이거를 잡는데 상당히 난해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감으로 잡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동사를 가지고 수어를 가지고 정리해야 됩니다. 고맙게도요. 빼이 앞에는 명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명사 여러분들 명사 하나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명사 당연히 이 러가 붙은 건 이 문장의 수어가 되겠고요. 빠바밖에 될 게 없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电影票被爸爸撕破了. 쓰라는 건 여러분들 뜯어낸다는 건데 쓰포얼러 뜯어내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바로 이 뿌샤오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6개월 동안 HSK 쓰기 일본 파트를 좀 유심히 관찰한 결과 뿌샤오신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실제로 많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2월달 시험 바로 전날에 우리 학생 중에 한 분이 막 이 비슷한 문제를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뿌샤오신은요 사실 여기 이 사이가 벌어졌다면 바로 이 자리가 들어갈 자리인데 희한하게 또 여기를 막아놨다. 그 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동사 앞에 붙이면 됩니다. 동사 앞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电影票被爸爸
不小心撕破了.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벌어졌을 때는요. 얘가 개사기 때문에요. 이不小心약간 부사적인 역할로 해서 이 부사, 개사보다 부사가 앞서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被 앞에 올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받자문에서 이不小心많이 나오더라고요. 부주의하게. 我不小心把뭐 什么东西弄掉了.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오니까 이 不小心 단어 만약에 벌어지면 바나 被 앞에 이렇게 닫혀져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동사 앞에 자연스럽게 넣으시면 되겠다라는 게 이번 파트 여러분들 선생님의 전달사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단어는요. 두 번째 문제는요. 여러분들 어법이 있는 거 혹시 아시겠나요? 선생님 이게 무슨 어법이에요? 받자문, 빼자문, 연동문, 뭐 비교문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5급에서는요. 여러분들 이 단어가 여러분들 정말 괴롭힐 거예요. 짱이라고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따라 읽어볼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짱, 짱. 여러분들 이 짱이라는 단어가요. 한자로 뭐냐면 장래에 할 때 장자예요. 장차. 즉 짱은요.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그것만 나오면 아닌가. 그것만 나오면 다행인데 사실은 이 짱이요. 여러분들 뭐가 된다? 받자문에 바를 대신에 쓴다는 거. 아마 5급 정도 공부하시면 이 정도 충분히 알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찌앙의 그 부사를 나타내는지 찌앙의 그 받자문에 바를 나타내는지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 말 잘 들으세요. 만약에 이 쓰기일 파트에서 찌앙이 이렇게 단독으로 나올 경우는 거의 대부분 받자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찌앙이 뭐랑 같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찌앙이 만약에 뒤에 이 위 같은 단어 개사와 함께 온다면 이거는 뒤에 여러분들 뜻이 뭐게 되냐면 바로 미래의 장래의 이런 고시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찌앙 특히 앞에 칭 같은 어떤 부탁을 나타내는 청유문을 나타내는 칭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아니죠. 100%가 바로 바를 대신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받자문은요. 동사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받자문은 중국어 어법에서는 처치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상당히 적극적일 거예요. 어떤 단어가? 자, 여기서 보시면 티엔시에라는 단어입니다. 티엔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채우다, 기입하다죠. 즉, 티엔시에는 기입하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떨어뜨려서 볼 줄 또 알아야 돼요. 이게 완벽하게 하다. 그게 형용사로서 기타 성분이거든요. 결과보. 그래서 여러분들 뭐를 완벽하게 기입해라. 그럼 이 자리, 이 명사 자리가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야 될까? 명사가 보니까 신시라는 거랑 또 끄런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붙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个人信息 개인 정보. 여기서는 또 해석이 좀 필요했네요. 个人信息 하나의 명사라면 이 더가 또 그거를 꾸며주겠네요. 您的个人信息 너의 개인 정보를 填写完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요. 请将您的个人信息填写完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였다. 우리 학생들이 보통 문제 풀 때 보시면 막 번호를 씁니다. 뭐 1, 4 막 이렇게 쓰는데 뭐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이라면 선생님은 존중할게요. 하지만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한자 쓰는 연습들을 해야지만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한자를 쓸 수 있는 거. 한자도요. 평소에 빨리 쓰는 습관들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마지막 문제가 과연 무슨 문제일까? 제가 좀 전에 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네. 자, 볼게요. 이 문제가 어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해 보세요. 무슨 어법일까요? 아는 어법 받자면 안 보입니다. 빼이 안 보여요. 연동문이랑 동사가 두 개인데 글쎄요. 그것도 모르겠고. 조년문. 왜요? 장소. 일단 여러분들 선생님 사실 이 단어가 여러분들 조금 낯설더라도요. 샹이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의심부터 해야 돼요. 뭐지 이거 방위사인데? 그럼 앞에 있는 거 혹시 장소일까? 양타이. 양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뭐다? 태양의 그 태양의 양자잖아요. 베란다라 말합니다. 장소 맞아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장소와 방위사 하나 더 동사 뒤에 러적구어가 있어야 된다. 있나요? 있네요. 바로 어떤 거? 러가 있다. 오케이. 그러면 조년문을 만드는 방식 장소 플러스 방위사를 주어로 만들어라. 러 붙은 거 이 문장이 수러. 그러면 나머지 명사가 목적어인데 더 붙었으니까 안 되겠고 그러면 얘가 명사니까 이 문장에 목적어가 되겠네. 그러면 이 더는 얘 꾸미면 안 될까? 정답 벌써 나왔네요. 어때요? 물론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안다면 확실하게 내가 맞았다라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모를 때는 이런 식의 접근도 상당히 좋은 접근이라는 거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양타이샹 그 베란다에 루얼러면 여러분들 떨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이 청이란 단어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양사의 뜻입니다. 한 층에
허우허우다. 허우라는 말이 두껍다는 뜻이잖아요. 두껍디 두꺼운灰尘, 먼지가 쌓여있더라 라는 말로써. 어때요?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 조년 문제가요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도요 여러분들 문장 구조로 접근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 우리 학생들이 해석으로 한다면 이거 문제 못 풀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조년문이구나, 또 장소 플러스 방위사를 주어로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식의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이 문제 충분히 여러분들 풀 수 있다는 거죠. 난이도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3월 19일 아마 1월달, 2월달 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시고서 3월 시험을 정말 너무너무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그런 긴장들, 또 그런 긴장들을 조금 더 해소시킬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번 보지 마세요. 이 영상 말고요 또 2월달 영상도 있거든요. 그거 같이 보면서 우리 쓰기 부분 8문제 다 맞자고요. 여러분들 꼭 시험에 건승하시고요. 우리 다음 그러면 시험 보자마자 또 진행되는 우리 영상, 우리 총평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프리카 TV에서 진행돼요. 여러분들 그것도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大家辛苦了，再见。